해중설 이미슬 할매요 고래도 물고기라고 주근이 배부터 뒤집고 올라옵디다. 출렁이던 항해를 끝마친 구체 심해로 돌아가길 거부한 채 수평선에 정박 중입니다. 무트로 귀환하려던 고집은 수장을 지체하는 부력이 되고 55년 물질하던 울 할매 뱃속에도 주워 담지 못한 욕망들이 닷 내리듯 팽창했습니다. 문병 왔던 이웃집 상군 할매는 울 할매 배를 쓰다듬으며 고래 같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할매는 하다하다 뱃속에 바다를 품었다며 아가미 새로 숨비 소리를 터뜨렸지요. 햇빛 한 줌 없는 찬 바다에서 유영하던 고래. 산란하는 빛의 파편들은 명멸하고 전복과 뿔 솟아떼던 지느러미는 근육을 포기한 채 물 위를 떠다닙니다. 이제 섭씨 1도의 종말이 덮쳐오는 밤, 할매는 고래의 울음을 들었다며 제 부레를 전율했습니다. 심해에서 산화하던 물속의 푸른 불꽃은 고래의 육신을 점점이 태워 바닷속으로 끌어당기고 마침내 도착한 고래들의 공동묘지, 바다의 황혼을 뚫고 고래의 영혼은 눈발이 되어 날리고 타담한 뼈대는 집을 찾아 표류합니다. 바닷가재, 먹장어, 새우, 게 같은 할매의 자식들은 흩어지는 할매의 육신을 뿌리며 연신 눈 같다고 중얼댔습니다. 하얀 찔레꽃 같은 그녀의 뽀얀 살갗과 비늘, 가시, 해거름역까지 파도에 뛰어들던 고래 한 마리는 진눈깨비였을까요? 한방눈이었을까요? 오늘 밤 넘실대는 조류에는 하얀 영혼 한 줌이 한참이나 나부낍니다. 네, 해중설이 표해수층에 사는 생물들의 죽은 사체나 배설물, 플랑크톤이 눈처럼 돼서 심해에 내리는 현상이다. 요 사진인데 실제로 검색해보면 좀 더 예쁜 사진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출처를 따기에 이런 사진으로 준비를 했고, 심해 동물들에게 중요한 양식이 되며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고래가 죽어서 여기 지금 시 구절에서 고래가 죽은 거잖아. 그래서 큰 고래가 죽어서 내릴 경우에는 5년 이상 이 해중설이 마린 스노우 이게 지속되기도 한다라고 그 설명까지 같이 나와 있길래 이게 이제 동서문학상 은상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이미슬 작가님의 우리의 대학 친구죠. 이상한 진행하니까 웃긴다, 그지? 대학 친구 이미슬 작가님이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시인으로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이미슬 작가님의 해중설 읽어봤어요. 이거는 역시 너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야. 마음이 너무 딱 읽고 따뜻해지네. 나서. 그리고 일단 해중설이라는 제목부터 나는 처음에 일단 나는 처음에 그냥 해중설이라게 바다 위에 바다 위로 그냥 눈이 내리는 장면이 먼저 연상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또 눈도 많이 왔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바다에 위에 내리는 눈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좀 물론 눈의 어떤 질감 자체는 차갑지만은 그 광경을 상상하면은 따뜻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거든. 눈이 그리고 내리는 해중설이라는 음. 그리고 어감도 나는 너무 좋아서 이거 잘 소재로서나 어떤 제목에 가지는 어감으로서나 굉장히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너무 제목부터 좋았어. 이미 좀 약간 끝난 게임?
제목을 딱 저걸로 딱 해놓는 순간 뭐가 좀 끝난 그런 느낌도 있어. 딱 제목으로 원래 확 압박받는 거 있잖아. 그렇게 특별히 길지 않은데 짧은데 딱 제목에서 오는 그 딱 펀치한 듯 딱 맞는 느낌 있잖아. 아, 제목이 이게 너무 느낌이 좋구나. 그런 거를 나도 되게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 그러니까 각주를 이제 해중설이 뭔지를 뒤에 읽는 게 이게 맛인 것 같아. 모든 뭐 시가 많은 시가 그럴 수 있겠지만 해중설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 우리한테 대중적으로 익숙하진 않잖아. 또 어쨌든 작가라는 사람이 그런 좀 남들에게 잘 기억되지 않는 단어 혹은 잘 쓰이지 않는 잊혀진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내는 게 또 작가의 하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제 그냥 어렴풋이 이 한자를 보고선 이제 드는 느낌을 갖다가 밑에 있는 이제 그 각주를 보고 나서 또 한 번 나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넣어놨어. 그래서 각주까지가 이 작품의 전부인 것 같아. 각주를 뭐 안 읽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걸 보고선 내가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다시 한 번 이 시를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나는 각주가 굳이 없어도 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 게, 굳이 없어도 내가 처음에 말했던 그 느낌 있지. 그 아, 느낌이랑 시의 내용이랑 크게 뭐 벗어나지도 않고, 맞아. 중간에 또, 뭐지? 두 번째 페이지에 어, 고래의 영혼은 눈발이 되어 날리고 라고 했을 때, 아, 뭔가 고래가 죽어서 어, 약간 눈발이 되어 날 그대로 어떤 진짜로 그 고래 사체가 어떤 그 눈발 하얗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표현한 거구나. 음, 그렇게도만 이어져도 나는 충분히 이 맞아, 맞아. 시의 어떤 내용이랑 그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 각, 맞아. 각주가 없어서 나는 상관없겠다. 아, 그래. 없어도 음. 되겠다라는 그리고 생각도 할머니의 유골도 뿌리지. 그 밑에 할머니. 그거를 어 에, 에, 에. 할머니의 유골이 바다 위에 내리는 눈 같다는 것도 무척 시적이고 음, 아름다운 광경이잖아, 표현이잖아. 그래서, 음, 그치. 할매요, 고래도 물고기라고 죽으니 배부터 뒤집고 올라옵디다. 뭐, 이것도 사실 내가 무지랭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참, 그, 글쎄, 이 작가가 뭐 바다에 그런 걸 봤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찰력이 있다. 전 이걸 안 봤으면은 고래가, 아예 물고기들이 배부터 뒤집고 알고 있었어? 아, 물고기가 원래 죽으면은 배부터 뒤집는 거를? 어. 그거는, 알고 있었어. 아, 알고 있었어. 난 몰랐어. 어, 어. 엉뚱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근데 음, 그러니까 고래도 이럽디다라고 하는 그 음, 표현도, 시작부터 좋았어, 나는, 시작부터. 어, 음, 그치. 근데 보통 시에서는 이렇게 대화체로 시작을 많이 안 하는데, 어, 소설에서 이런 대화체로 첫 문장 시작하는 게 많잖아. 소설에,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음, 아무래도 또 이제 소설로 먼저 등단을 했고, 소설로 데뷔를 한 분이고, 또 지금도 소설을 더 주력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음,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 그게 본인에게 더 잘 어울리는, 잘 옷에 맞는, 몸에 맞는. 할매여 고래도 물고기라고 죽으니 배부터 뒤집고 올라옵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딱 연이 이제 끊어졌더라고. 그리고 좀 내가 타이핑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여기에 마침표.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가 없고, 뭐 음, 입니다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침표.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러니까 쉼 없이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 마침표가 없고, 뭐, 그래가지고, 읽을 때. 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줄을 통해서 고래가 죽었다라는 거를 뭐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또 전달해 주는 거지. 그다음에 출렁이던 항해를 끝마친 구체. 구체는 이건 뭐 공구의 몸체겠지, 그지? 구체. 배 고래가 이제 둥글둥글한 몸이라는 얘기일까 싶은데 음. 그런 것 같고. 나도 뭐 음, 그냥 고래를 구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치? 음. 공 같은 몸뚱이. 심해로 돌아가길 거부한 채 수평선에 정박 중입니다. 고래가 이제 심해로 돌아간다는 게 이제 결국 어떤 그 죽어서 가야 할 곳인데 안 가고 버팅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상황. 무트로 오려고 했던 고집이 수장, 수장, 이제 바다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설명을 못하겠지, 오늘. 바다에, 뭐라고 해야 돼? 바다에, 바, 바다에, 바다로 바다에, 가라앉, 그래. 그렇지. 그거를 죽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고래는 죽고 싶지 않아 하고 있고, 지체하는 부력, 떠오르게 되는 거고. 55년 물질은 뭐 해녀들이 고기잡이 하는 그런 걸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고기잡이란 표현이 맞나? 이 단어의 고기잡이? 정확한, 물질은 보통 그 해녀들이 하는 거를 물질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해녀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산물, 뭐 해산물이 된다. 잠수해서. 해산물들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지? 물질하던 울할매 뱃속에도 주워 담지 못한 욕망들이 단내리듯 팽창했습니다. 우리 할매요가 처음에 나오고, 어쨌든 지금 할매랑 고래랑, 그리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있는 상황인데, 울할매 뱃속에도 주워 담지 못한 욕망들이라는 표현에서, 울할매는 욕망이 많으셨나 봐. 그 욕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울할매도 못 담은 욕망이 고래 뱃속에 가득 차 있었다. 고래한테 가득 차 있어서 단내리듯 빠방하게 부풀어 올랐다라는 이런 얘기. 문병 왔던 이웃집 상군 할머니. 이 상군은 뭘까? 이건 뭐 상인인가? 아니면 뭐 검색해 나는 그냥 봤는데.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 아마 뭐 이름 그런 거겠지. 검색했는데 막 그렇게 이 뜻이겠구나라는 게 유효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튼 이웃집 할매는 울할매 배를 쓰다듬으며 고래 같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놀리는 거죠? 음, 할매 배들을 쓰다면서 아유 이 고래같이 욕심이 드글드글하네 뭐 이런 그런 약간 그 동년배 할머니께서 이제 놀림 반장난 이런 식으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친구라는 가정하에 장난식으로 열받게 하는 그런 느낌. 고래 같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콧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할매는 하다 뱃속에 바다를 품었다며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 아이고 욕심이 많더니 그 뱃속에 바다를 아주 품었구나 그러면서 막 그만큼 어, 욕망이 많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감이 새로 순비 소리를 터뜨렸지요. 일단 아감이 새로 순비 소리를 터뜨렸죠. 이 새로는 제가 읽기로 아마 사이로가 아닐까? 사이로, 그치, 사이로지. 이 새, 음, 틈새 할 때 그 새지. 그래서 아가미 사이로 어, 할머니의 입을 뭐 아가미라고 표현하는 거겠지. 그래서 아가미 사이로 순비 소리. 순비 소리는 아까 검색해봤는데 그거였어. 해녀들이 뭐 잠수하고 있다가 정말 힘들 때 올라와가지고 내뿜는 그런 그 숨? 이렇게 음, 그런 걸 순비 소리라고 한대. 그러니까 참 이게 호응이 잘 되고 잘 어울리고 참 되게 서사적이야. 안 그래도 계속 뭐 소설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서사적으로 이야기가 참 이해가 잘 돼.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던 할머니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뭐 대단한 뭐 욕망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좀 고기든 뭐 바다에 있는 뭐 해산물이든 많이 잡고 싶어 하시는 욕심이 있었겠지. 그런 해녀들이 숨비 소리를 내겠지. 그치? 열심히 잡았다가 정말 못 참을 때 올라오는 거니까. 음. 혹시 뭐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그 첫 번째 면에서. 아니, 여기는 그냥 쭉 한 번에 자연스럽게 읽혀서. 쭉 자연스럽게 읽죠. 나는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처음에는 잘 안 읽혔어. 근데 한 번 더 읽으니까 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읽히더라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 한 줌 없는 산바다에서 유영하던 고래. 산란하는 빛의 파편들은 명멸하고 어쨌든 빛이 없고 그런 좀 시린 이런 상황. 전복과 뿔소라 떼던 지느러미는 근육을 포기한 채 물 위를 떠다닙니다. 이제 뭐 전복, 뿔소라 달라붙던 것들도 이제 그거 치우는 힘들도 이제 다 떠나 보내고 완전히 둥둥. 이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봐도 되겠지. 이제 섭씨일도에 종말이 덮쳐오는 밤. 아니나 다를까 종말 얘기가 나오고 할매는 고래의 울음을 들었다며 제 부레를 전율했습니다. 이 부레가 내가 검색했을 때는 뭐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그 물고기에 약간 그 공기주머니 그런 거라고 하지 않나? 맞아. 그런 거였어. 공기주머니. 그래서 불의옥잠도 뭐 그래서 불인가 싶은데. 맞아. 공기주머니. 아까 이제 할매도 일종의 어류로 분류를 하는 건지. 그치. 화자가 아감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불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용례를 찾아보니까 불해가 났다라고 하면은 되게 열이 받았다, 화가 났다 이런 뜻으로 또 문학에서 쓰이더라고. 그래? 부해라고 하지 않아? 보통? 부해가 났다. 맞아. 부해인데 불해도 있더라고. 불해가 끓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불해를 전율했다. 할매는 굉장히 아무튼 떨렸다 그런 얘기 정도로 생각이 되지. 심해에서 산화하던 물속의 푸른 불꽃은 뭐 이것도 나는 참 시각적으로 좋아서 산화해서 푸른 불꽃으로 이제 스파크를 튀었다. 이런 고래가 이제 죽는 게 그런 식으로 고래의 육신을 점점이 태워 바닷속으로 끌어당기고 마침내 도착한 고래들의 공동묘지. 공동묘지라는 표현. 고래들은 다 결국은 그 심해에 다 묻히게 되는구나. 이렇게 파편으로 산란이 돼서. 그치? 바다의 황혼을 뚫고 고래의 영혼은 눈발이 되어 날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표현인데 눈에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확 느껴져서 난 되게 좋았어. 바다의 황혼을 뚫고 고래의 영혼은 눈발이 되어 날리고. 또 눈발 하면은 맨날 생각나시는 우리가 눈발이라면 뭐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타담한 뼈대는 집을 찾아 표류합니다. 묘사가 이미지가 잘 그려지는 모습이에요. 바닷가재, 먹장어, 새우, 게 그런 같은 할매의 자식들은 흩어지는 할매의 욕신을 뿌리며 여기가 이제 어떤 좀 뭐 반전이라는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고래 얘기하다가 할매의 육신을 얘네들이 뿌린다. 얘네들이 먹었다는 걸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닐까? 할머니의 그러니까 자식들, 그러니까 막 큰아버지, 막 고모들을 이렇게 해산물에 비유한 게 아니야? 단순히 그런 거구나. 맞네. 그게 더 훨씬 이해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다 바다 사람들이니까 다 해산물에
어류의 비유가 되는 거구나. 아, 아,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할매 자식들, 이런 할매 자식들이 할매 육신을 뿌린다는 거지. 아, 그치. 바다에 뿌렸겠지? 모르겠네. 음, 바다에 뿌렸던 풀인 것 같은데. 그치. 연신 눈 같다고 중얼댔습니다. 이게 음, 그 두 가지 해중설, 이 고래가 심해에서 뿌려지는 거랑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육신이 그 음, 화장에서 뿌려지는 거랑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치.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음, 해수면 밑에는 고래의 눈이 내리고 음. 해수면 위로는 이제 할머니의 눈이 내리고 있는 거지, 위아래로. 그림을 잘 그리면 참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해수면 밑으로는 고래가 이제 고래의 사체가 눈이 되어 내리는 그 음, 해중설이 있고 해수면 위에는 이제 할머니의 육신이 뿌려지는 두 가지 이제 그 눈이 내리는 거네. 연신 눈 같다고 중얼댔습니다. 그 이미지가 너무 그려져서 너무 좋다. 하얀 찔레꽃 같은 그녀의 뽀얀 살갗과 비늘. 끝까지 할머니는 어류야, 그지? 음, 그녀의 뽀얀 살갗과 비늘, 가시도 있어. 당연히 어류니까 가시도 있다는 거죠. 해거름역까지. 이 해거름은 이제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거라고 검색해 보니까 해질녘이라는 거겠죠. 해질녘까지 파도에 뛰어들던 고래 한 마리는 진눈깨비였을까요? 한방눈이었을까요? 이 이 파도에 뛰어들던 고래가 나중에 죽으면은 진눈깨비로 내릴까요? 한방눈으로 내릴까요? 뭐 이런 상황이겠지? 오늘 밤 넘실대는 조류에는 음, 하얀 영혼 한 줌이 한참이나 나부낍니다. 영혼 한 줌이 이게 뭐 글쎄 고래의 영혼일 수도 있고 아까 뭐 고래의 영혼이 눈발이 되어 날렸다고 했으니까 고래의 영혼일 수도 있고 또 할머니 어떻게 보면 뭐 둘이 꼭 구분된다기보다도 뭐 그게 그거라는 왜냐면 또 위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고래랑 할머니가 일치하는 것은 어쨌든 욕망 그 욕망을 꼭 나쁜 뭐 어떤 욕망이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뭔가 갈구하고자 함, 내지는 뭐 살아있고자 함, 뭐 자식들을 잘 먹이고자 함, 뭐가 되었든 그런 좀 포만감 채우고자 하는 욕망. 그게 고래와 할머니의 공통점. 그래서 할머니 배가 고래 같다라고 이렇게 깔깔대시는 이웃집 할머니도 있고. 그래서 곧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 같아. 고래랑 할머니의 어떤 좀 소울링크라고 해야 되나? 영혼이 좀 거의 이거 동일시 되는 거지. 맞아, 그치? 보통 이거를 시에서 알레고리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알레고리라고 해? 그, 그러니까 어. 1대1로 치환이 가능한 것, 어떤, 동치라고 어, 봐도 그러니까 무리가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할머니의 모습이 이제 고래로서도 상징이 되는, 정확히 음, 엄밀히 말하면 상징이랑 알레고리는 두 개는 좀 다른 건데, 어떻게 달라? 나도 몰라, 그거는. 다르다 고 배웠는데, 그게 좀 반전이다. 약간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야 돼. 그래. 진짜 상징이랑 약간 문학 이론을 음, 전공을 해야 좀 알 수 있는 건데, 아, 나는 별로 문학 이론에 대해서 크게 막, 물론 아, 그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잘 이해를 못했거든. 그래. 그래서 알레고리 그냥 비슷한 거다. 하고. 다음 시간에 조사해 오세요. 뭐 타이틀이 문학 전공자인데 그 정도는 해요. 장난이고. 비유와 너무 상징은 어려워, 그거는. 내가 학생들한테 차이점을 잘 설명을 하는데 알레고리는 내가 못 들어봐가지고 어, 상징과 아무튼 그 이렇게 할머니랑 고래는 거의 이제 서로 알레고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고래가 이제 의미하는 게 약간 이제 뭐랄까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은 고래가 이제 죽어서
바닷속 생물들한테 어떤 귀중한 양식이 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할머니도 심지어 고래는 죽어서 그렇게 뭔가 양식이 되지만 할머니는 살아 계실 때부터 우리한테 어떤 가족들한테 어떤 든든한 뭔가 버팀목이 되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는 어떤 가족의 사랑, 애틋한 감정들이 이렇게 고래와 같이 거의 동일시 돼서 표현되고 있죠. 음, 그래서 그러네요. 그 따뜻한 감정들이 저는 다 잘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전달이 되고 음, 또 이제 단순하게 고래랑 할머니뿐만 아니라 음. 이제 그냥 가족들도 이제 좀 약간 재밌게 해산물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음. 떠오르는 말이지만 뭔가 어떤 송사로도 되게 괜찮은 시 같아. 송사?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낼 때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할 아, 때,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따뜻한 기분을 느꼈다고도 하지만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다든지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 이 시를 읽었다고 했을 때는 또 되게 좀 먹먹한 좀 그러면서도 물론 위로받고 되게 따뜻해지는 결말을 맞이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그냥 마냥 예쁘기만 한 시는 아니다. 되게 마냥 예쁘기만 한 시는 아니고 뭔가 그 인생의 무게. 나는 그 초반이 그게 되게 아직 공감한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 고래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정박하고 아, 떠오르고 막 욕망 있고 해서 팽창해가지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하고 막 그게 되게 좀 음,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 고래의 이제 의인법일 텐데 음, 물론 뭐 모든 생명이 이제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되게 이 표현 자체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되게 내가 아우 아등바등 뭐 이렇게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뭐 살아남으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여기에 발 붙이려고 하고 막 그런 좀 갈급함 그런 좀 세속적인 그 욕심 그런 것들도 느껴져서 근데 결국에는 근데 거기서 그 더럽고 추잡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다 뭐야 이게 어? 야 전복이나 뿔소라 야 붙든 말든 이제는 붙어라 붙든 말든 그냥 물리를 떨어 이제 진짜 내려놓은 거지 진짜 포기한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겸허히 종말이 덮쳐와서 받아들인 그것이 또 그거를 할머니가 이제 느끼고 뭔가 전율 딱 그 일종의 복선처럼 고래 울음, 고래 죽음 이런 거를 듣고선 이제 전율하고 그런 느낌도 그래서 결국에 할머니도 이렇게 앞에서는 욕망이 있었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편안하게 하얀 찔레꽃 같이 뽀얀 살갗과 비늘 이렇게 가셨다라는 그것이 음, 짓눈깨비였을까요? 한방눈이었을까요? 뭐 짓눈깨비일 수도 있고 한방눈일 수도 있지만 뭐 그게 뭐 짓눈깨 그러니까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연의 시가 예를 들어서 짓눈깨비는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라고 해서 이 아, 무게를 맞아. 갈라놓는다면은 짓눈깨비는 뭔가 음, 페이크 가짜고 한방눈이 진짜다 이렇게 한다면은 음, 여기서는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 나도 굳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던져보는 이제 돌아가시면서 편안히 잠드셨을까? 그냥 그런 정도의 이제 마무리지, 막, 짓눈깨비로 그러니까 한방눈으로 살고 짓눈깨비로 살면 안 된다. 뭐, 시시한시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짓눈깨비여도 한방눈이어도 다 그럭저럭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 눈발이 되어 날린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나한테는 되게 이렇게 좀 평온함을 가져다 줬어. 음. 그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괜찮을 시고, 좀, 차분하게 위로받을 수 있을 그런 시일 것 같다. 음, 뭔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예, 넘실드는 조류에 영혼 한 줌이 한참이나 나부낀다는 게 또 돌아가시긴 하셨는데도 마지막까지 영혼이 이렇게 나부끼면서 안녕. 음, 음. 그게 이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또 가족 중에 돌아가셨던 분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네. 음. 하, 그래. 좋다. 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 고래라는 생물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은근히 약간 묘해. 약간 시적이라고 해야 될까? 올해가. 고래가 정확히는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잖아. 어, 그러니까 바닷속에 사는데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다른 물고기는 다 알을 낳는데 고래만 새끼를 낳는데, 그렇구나. 어. 어.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질적이기도 하고요. 살짝. 그래서 약간 반인반 나도, 성격도 있네. 어, 어. 그치? 사하라, 바다 더 뜨거운가. 사랑을 찾아서, 산골이 배우는 아, 바다의 큰 노래. 왜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너는 내 마음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날 지친 몸짓은 너도 이해하는 게 나를 편히 쉬게 하고 너 아, 아, 네, 이대로 간다. 그만할게.